오늘은 그 삼성 영양 테스트, 2021년 삼성 영양 테스트 상반기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하려고 해요. 두 문제는 오전 문제였고 두 문제는 오후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어, 네, 이 문제들이 그 실제로 삼성에서 나온 문제 그대로는 아닌데요. 그 뭐 어쨌거나 비슷한 겁니다. 네, 이거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전 문제 두 문제랑 오후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오전 문제는 조금 구현 난이도가 높았고 오후 문제는 좀 복잡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한 문제씩 보도록 하죠. 오전 문제 첫 번째 문제인 상어초등학교. 상어초등학교에는 그 교실이 있고 교실이 n 곱하기 n 격자로 돼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각자 4명씩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 어떤 그 학생들을 배치하는 규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통해서 학생들을 배치를 했을 때 그 배치가 끝난 다음에 그 학생들의 그 만족도의 합을 구하는 건데 만족도가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으면 1이 0이고 아니면 그 좋아하는 학생들이 근처에 있으면 1, 10, 100, 1000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보면은 여기 항상 이게 그 학생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규칙대로 따른다면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 그리고 그거를 3 곱하기 3에 넣는 경우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이 조건들, 비어있는 칸 중에서 좋아하는 학생이 인접한 칸에 가장 많은 칸이 있는지를 찾고, 그런 칸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두 번째 조건으로 그 판별을 하고, 그런 칸들도 여러 개 있으면 세 번째 조건도 판별을 한다. 근데 세 번째 조건을 세 번째 조건은 절대로 그 두 칸이 그 똑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의 번호도 같고 열의 번호도 같은 칸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순으로 같은 칸, 그 조건에 해당하는 칸이 그 하나만 남을 때까지 쳐낸 다음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배치가 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그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 됩니다. 만족도 조사는 그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만약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 빈 칸이면 그 만족도에 해당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n이 20까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한 학생 하나 배치할 때마다 그총 제일 큰 경우 20 곱하기 20, 400칸을 한 번씩 보게 되고 그리고 그 400칸을 한 번씩 보면서 400칸을 한 번씩 보면서 학생을 400명을 배치를 하죠. 그러면 뭐 400 곱하기 400, 16만 정도니까 이게 시간 안에 큰 문제 없이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게 그 동점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1번 조건으로 동점이 생기면 그 2번 조건도 따져야 되고 3번 조건도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따지는 건 상수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16만 정도에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상어 초등학교 문제였고요. 일단 오늘 그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소스 코드는 동영상 밑에 올릴 겁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상어 중학교 문제를 보죠. 상어 중학교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어, 예외 처리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정말. 저도 이거 한참 걸렸거든요. 일단 어떤 코딩 동아리 게임이 있고 n 곱하기 n 격자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블럭들이 그 양의 정수인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색이 있는 블럭이고 0인 것들은 무지개 블럭이라서 다른 것들 아무 거랑 인접해 있을 때 터뜨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은 그 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그 검은색 블록인데 검은색 블록은 좀 이따가 그 중력 처리를 할 때 중력 처리할 때 예외로 작용하는 걸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그 n 곱하기 n 격자 위에 블럭들이 있다라고 그 시작을 해요. 이때 블럭 그룹은 연결된 블럭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블럭을 여러 개를 집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블럭들을 여러 개 집는데 이때 그 블럭들은 항상 그 색이 한 가지이거나 아니면 그 한 가지랑 0만 있어야 돼요. 0은 무지개 블럭이라 그 다른 아무 색이랑 같이 섞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3을 이렇게 8개를 집어요. 그리고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은 점수를 이 크기의 제곱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빨간 칸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8이니까 64만큼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블럭 그룹 중에 제일 그 블럭이 큰 거. 근데 블럭 그룹은 적어도 하나 이상 일반 블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블럭 중에서 맨 위, 그리고 그 높이가 같으면 맨 왼쪽에 있는 거. 그런 블럭을 그, 그 기준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 블럭이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먼저고, 그 제일 큰 게 여러 개면 기준 블럭이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걸 하나 찾아요. 아, 다시. 아, 저도 막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기준 블럭이랑, 그러니까, 기준 블럭 조건이랑, 기준 블럭은 이 격자 위에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게 기준 블럭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 블럭의 조건이랑, 여기서 그 블럭 그룹이 여러 개 있을 때를 따지는 조건은 다릅니다. 따지는 조건은 가능하면 오른쪽 아래에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 블럭들을 기준으로 그 쭉 세면서 가능하면 그 중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요. 그런 그 제일 적합한 블럭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블럭 그룹을 제거를 하고 그 크기의 제곱만큼 점수를 받고, 그리고 중력을 한번 작용을 시켜요. 중력이 작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워진 자리를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가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중력을 작용을 시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아까 얘기했던 -1 검은색 블럭은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한 번 중력을 작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걸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은 어떻게 선형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한 번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한 번 중력을 작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 번 루프에 중력을 2번 작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더 이상 지울 게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지울 게 없을 때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그 크기가 2 이상인 그룹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이걸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 2, 3, 4, 5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1에서 크기가 2 이상인 블록 집합이 없으면 여기서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에서 종료 조건이 걸릴 때까지 1, 2, 3, 4, 5, 1, 2, 3, 4, 5를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이런 루프를 디자인해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메인 함수에다가 일단은 제일 먼저 뭔가 제일 큰 걸 지우는 걸 실행을 해봐요. 제일 큰 걸 지우는 걸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점수를 얻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있으면 점수를 얻는데, 점수를 얻은 게 없으면 거기서 끝내고, 그리고 지우는 걸 실행을 한 다음에 중력을 작동시키고, 그리고 회전시키고, 그리고 중력을 작동시켜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죠, 이게. 그래서 1, 2, 3, 4, 5를 여기서 걸릴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각각의 1, 2, 3, 4, 5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도 보시면 조금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제일 큰 걸 지우는 건 전 BFS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죠. 큐를 하나 만들어서 BFS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무지개 블럭은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지개 블럭을
이미 방문한 걸로 체크를 해둬서 다음번 돌아갈 때 그 무지개 블록을 체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지개 블록을 체크할 때 무지개 블록을 체크를 안 해두고 가거나 아니면 그 무지개 블록을 체크해 둔 걸 나중에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돌고 있는 루프가 돈 다음에 네, 그거를 유의를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그 무지개 블록이랑 무지개 블록이 아닌 거에 체크 루틴을 따로 잡았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가능하면 오른쪽 아래면 좋겠다 라는 조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 만약에 사이즈가 크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이즈가 크면 항상 그게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가 같으면서 그 무지개 블럭 개수도 같으면 무조건 나중에 나온 게 더 좋도록.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그 맨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 블럭 개수가 같으면 나중에 나온 게 더 그 채택이 되도록 이렇게 루프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일 큰 게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제일 큰 게 포함하고 있는 블럭들이 뭔지를 여기서 처리를 해서 그 제일 큰 블럭 집합이 2보다 크면 2 이상이면 그것들을 전부 지우고 여기서 전 지운다는 걸 마이너스 2로 했거든요. 왜냐면 왜 이게 마이너스 2냐면 그냥 보세요. 여기 좋은 숫자들을 이미 다 썼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 2, 3 이런 것들은 색깔이 있는 블럭이고 0은 무지개 블럭이고 마이너스 1은 그 검은 블럭이니까 좋은 숫자들을 이미 썼거든요. 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이너스 2를 빈 공간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네,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점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중력을 작용시키고 돌리고 중력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중력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전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n 크기가 몇이죠? 문제가 아니라 20이죠. 20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블럭이 두 개가 있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중력을 작동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래에서부터 이걸 찾아가지고 아래로 쭉 내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가지고 아래로 쭉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 루프를 구현을 하면은 이게 그 시간이 n 제곱이 걸릴 거예요. 근데 n 제곱이 걸리게 짜도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뭐 n 제곱에다가 그 전체에다가 하니까 뭐 n 세제곱인데 n 세제곱짜리 이거를 뭐 뭔가 지울 때마다 이 n세제곱짜리 한 번씩 한다고 하면은 지우는 횟수가 아무리 커도 n제곱인데 그럼 총 n 다섯 제곱인데 뭐 큰 문제 없어요 아직은 n이 20이니까 뭐 그러니까 n 다섯 제곱 정도면 뭐 320만 아직은 문제 없죠.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n 다섯 제곱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 n 제곱짜리 루프를 돌려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 저는 이렇게 돌렸는데요. 쭉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칸이 있으면 한 칸을 내려요. 그리고 또 한 번 쭉 올라가면서 그 중력으로 내릴 수 있는 칸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전부 한 칸씩 내립니다. 이걸 n번 반복했어요. 이렇게 저는 루프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중력을 작동을 시켰는데 조금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구간에 검은 게 나타나기 이전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구간 안에 그 중력의 영향을 받는 블록들을 하나, 둘, 셋을 세서 세 가지고 검은 블록이 나타나면 여기까지구나 하고 하나, 둘, 셋을 밑에서부터 다시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는 빈칸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오더 n에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게 시간 복잡도에 민감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한 칸씩 내리는 방식으로 짜도 문제없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뭐 그렇고 그리고 또 되게 복잡한 부분이 또 있는데
이 회전이죠, 회전. 회전이 좀 어려운 문제. 회전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우리가 이쪽이 아래쪽 방향이 I고 오른쪽 방향이 J라고 가정을 해놨으면은 이거를 회전시키면 그,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반지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정말 정말 그림 못 그린다. 그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디다가 배치를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I였던 걸 이렇게 해놓고 기존의 J였던 걸 이쪽 방향으로 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I 방향으로 있던 거를 J에다가 놓고 기존의 J 방향에 있던 걸 갖다가 n-i-1에다가 넣으면 이 역방향을 처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A라는 배열이 있고 그거를 A의 I, J를 회전한 다음에 어떤 좌표에다 넣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회전한 다음에 좌표는 A의 J, n-i-1이 되겠다. 이걸 모든 좌표에 대해서 실행을 해주면 돼요. 회전은 이렇게 구현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돼 있네요. n-j, j-1, i네요 이게. 그러니까 a의 a의 n-j-1, i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본 거에 반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i고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j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i에는 기존의 j였던 게 거꾸로 들어가고 새로운 j에는 그대로 기존의 i였던 걸 넣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이걸 통한 변화는 되게 자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보고 어디가 I고 어디가 J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기존의 I였던 게 새로운 축에서는 어느 방향인지를 이렇게 90도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90도 회전을 한 다음에 또 중력을 작동을 시켜요. 중력을 작동시키는 건 한 번 루프에 2번을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구현을 해놓고 2번 돌리면 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계속 돌리고 하는 거죠. 이게 말로 하면은 사실 말로 해도 별로 간단하지 않았죠. 근데 말로 해도 간단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코딩을 하려면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전 제일 끔찍한 부분이 어디였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일반 블록이 그 기준 블록인데 그 기준 블록이 최대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틀리라고 이거 보고 한 번씩 틀리라고 설정해 놓은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요.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고요. 이게 상호 중학교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오전부에 어려운 문제로 나왔죠. 아주 오전 문제는 좀 난이도 편차가 좀 커요. 이 두 개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마법사 상호와 비발하기. 어서 오세요.
마법사 상어와 비바라기 이 문제는 그 어떤 구름들이 있고 그 구름이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 구름들이 움직이고 그 구름들이 움직인 다음에 구름들이 있던 곳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근처에 비가 내렸던 곳 근처에 물 복사 버그가 실행이 되고 그 물 복사 버그를 실행할 때의 조건은 그 경계를 안 넘어가고 그리고 뭐 그래서 그 구름이 없었던 칸에 구름이 생기고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그 오후반의 앞쪽 문제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상어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이것도 하란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해야 되는 일이 좀 많아요. 일단은 그 방향이 8개가 있는 거, 방향이 8개가 있는 건 그 미리 그 하드 코딩 해두면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8개 방향을 미리 이렇게 쫙 벡터에 넣어놓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명령이 m개 들어오는데 최대 100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구름이 왼쪽 아래 2,2로 이렇게 2 곱하기 2로 이렇게 배치가 된 상태에서 이 di 방향으로 si 칸 이동한다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 비가 내리는 건 그 칸마다 있는 그 물의 양을 하나씩 늘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없어지고 그리고 물이 증가한 칸. 그거는 근데 구름이 없어지긴 하는데 구름이 있었던 칸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구름이 있었던 칸에 그 물 복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물 복사는 그 물 복사를 시전하는 시점에서 그 대각선 방향으로 거리가 1인 칸들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런 칸들에 있는 바구니 개수만큼 그 비가 내렸던 칸에 물이 더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그 구름을 이동시킬 때는 그 오른쪽 끝이랑 왼쪽 끝이 붙어 있고 그리고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 그러니까 위쪽 끝이랑 아래쪽 끝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나가면 아래에서 다시 내려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나가면 왼쪽에서 다시 나오는데 그런 게 그 물복사를 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복사를 할 때는 그 끝점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5번이 또 중요한데요. 5번은 물의 양이 2 이상이면서 그 3번에서 구름이 있었던 칸은 구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물의 양이 2 이상인 칸에서 구름이 생기는데 3번에서 구름이 있었던 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3번에서 구름을 지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름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 여기 5번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인데요. 사실 뭐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 끝쪽 경계를 넘어갈 때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음, 그리고 음, 그리고 구름의 위치를 기억해 두는 거. 그러니까 구름이 있었던 곳을 이전 번 구름이 있었던 곳을 기억해 두고 다음번에 그 알고 있어야지 그 새로 구름이 생기는 위치를 만들 때 안 헷갈리니까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물 양동이가 주어지고 그 위에서 그 명령을 몇 번 넣는다라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쪽을 넘어가면 반대쪽에서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어떻게 구현하면 편하냐면 그 만약에 0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냥 그 플러스 n을 해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 n을 해버리면 0에서 n 사이의 값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만약에 n 이상으로 올라가 n이 아니라 n-1죠. n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 이거를 그 마이너스 n을 해버리면 다시 0에서 n-1 사이로 넣을 수 있죠. 이거를 유의를 해가지고 그 매번 연산을 할 때마다 그 플러스 n을 하고 그리고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한번 이동을 할 때마다 그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했어요. 항상 더하는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동을 정의를 할 때 0 이하로 이동을 하면 거기다가 매번 n을 더해주고요. 이때 여기서 0보다 작은 이동을 할 때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이동을 할 때 화면 끝으로 한 번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화면 끝으로 2번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n이 50 2 이상 50 이하인데 si 이 이동 명령 횟수는 n보다 훨씬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while문으로 그 이동 명령 이동 명령이 끝난 좌표가 항상 양쪽 다 양수가 되도록, XY 좌표가 전부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 구름을 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 구름의 최종 좌표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름의 최종 좌표가 결정되면 거기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구름이 없어지죠. 구름이 없어지니까 이걸 그런데 우리는 구름이 없어지는데 구름의 좌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배열에다가 치워둡니다. 그리고 구름이 생겨서는 안 되는 칸들이 있죠. 구름이 생겨서는 안 되는 칸이라는 건 n에 기존에 구름이 있던 칸들은 구름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른 걸 처리를 할 때 이렇게 구름이 생겨서는 안 되는 칸들을 또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물복사 버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1, +1, -1, +1 i, j 각각에 대해서 그 4칸을 따져서 해당되는 만큼 물을 더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이 구름 생성인데요. 만약에 구름 생성이 그, 구름 생성이 안 되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구름을 생성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한 번 수행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폭포수처럼 가야 할 방향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디버깅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조금 까다로운 점이 뭐가 있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좌표를 0에서 n 사이로 맞추는 게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그리고 대각선 체크하는 게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구름이 없어지지만 구름이 있었던 곳은 알아야 된다는 게 좀 까다롭죠. 그런 점들이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까 그러니까 오전반에 있었던 상어 초등학교보다는 훨씬 어렵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법사 상어와 비바라기 문제였고, 다음으로 마법사 상어와 블리자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상어 중학교 이 문제가 좀 예외 처리하기가 까다롭고 좀 복잡했다면 마법사 상어와 블리자드는 이건 루프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어요. 마법사 상어와 블리자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n 곱하기 n 격자 위에 상어가 있어요.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 있는 상어가 구슬을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구슬을 이렇게 꿰어놨는데 구슬들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상어가 있는 곳에서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슬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n제곱 마이너스 1개의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상어가 블리자드를 사용을 합니다. 블리자드를 사용을 하면 그 어떤 그 블리자드의 파워랑 방향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방향이 아래 그리고 2짜리 블리자드를 써요. 그러면 블리자드가 블리자드가 사용이 되면은 이렇게 이 두 칸이 비게 되죠. 비게 되면은 상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그 상어가 있는 쪽으로 두 칸씩 밀리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두 칸씩 밀리게 된 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블리자드를 썼으면 그 블리자드를 쓴 상태에서 구슬 폭발이 일어납니다. 구슬 폭발은 그 4개 이상 같은 게 인접해 있는 구슬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폭발시키고 폭발시킨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그 4개 이상인 블럭들이 존재하면 또 폭발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구슬 폭발이고요. 그리고 폭발을 한 번 한 다음에는 구슬 변환을 해요. 구슬 변환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한 개에서 그 4개짜리를 전부 다 폭발을 시켰으니까 한 개에서 3개씩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구슬이.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1번 구슬이 2개면 2개 1번 구슬 이런 식으로 그 상어가 있던 쪽부터 다시 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2번 구슬, 한 개 3번 구슬, 한 개 2번 구슬 이런 식으로 그 구슬들이 있던 걸 변환식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블리자드를 몇 번을 실행을 해요. 그때 그 아까 폭발 단계에서 폭발한 구슬들을 그 1 곱하기 1번 구슬 폭발한 횟수, 2 곱하기 2번 구슬 폭발한 개수, 그리고 3 곱하기 3번 구슬 폭발한 개수를 출력을 하는 게 이번 문제인데요. 어, 되게 네, 스케일이 좀 크고 어지럽죠. 이 문제를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 2차원 격자 위에서 뭔가를 하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죠? 그 2차원 격자 위에서 하나 없어져가지고 다시 2차원 격자 위에서 다시 그 한 칸씩 다시 집어넣고 그런 걸 절대로 안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상어가 가운데 있는 2차원 격자가 아니라 상어가 한쪽 끝에 있는 상어가 한쪽 끝에 있는 1차원 격자로 한번 해봅시다. 1차원 격자로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 4개가 터지면 그 4개 터지고 나서 이 뒷부분을 왼쪽으로 밀기만 하면 되죠. 이거 미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N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차원 격자로 놓고 보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분리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분리자드는 그 2차원 격자를 기준으로 그 아래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몇 칸 이런 식으로 분리자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분리자드가 발생하는 칸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분리자드가 발생하는 칸들은 항상 같은 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아래쪽으로 분리자드가 발생한다. 그럼 아래쪽으로 분리자드가 발생하면 상어가 있는 가운데부터 그 몇 번째 칸들이 아래쪽 칸들인지를 한번 세봅시다. 여기가 0번 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번. 만약에 우리가 분리자드를 아래쪽으로 발사를 한다. 그러면 분리자드를 아래쪽으로 발사를 할 때는 항상 2번 칸이랑 13번 칸이랑 그리고 그 다음 칸도 한 바퀴 돌고 나면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상하 좌우 블리자드가 발생했을 때 그 블리자드의 영향을 받는 칸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걸 기록을 해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거를 여기 코드에 구현을 해놨는데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디버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를 넣으면 이렇게
4개 방향에 따라서 각각 블리자드의 영향을 받는 칸이 그 0번 방향에는 6번, 21번, 44번이다. 뭐 1번 방향에는 2번, 23번, 32번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각 방향별로 그 몇 번 블록이 블리자드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몇 번 블럭이 그 영향을 받는지를 그 미리 알아두면은 우리는 더 이상 2차원 배열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원 배열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차원 배열을 바꿔놨으면 그 1차원 배열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블리자드는 그 몇 번 칸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블리자드, 그리고 그 폭발, 그리고 변환 과정을 그 반복을 시키면 돼요. 아까 그 중학교 문제나 아니면 비바라기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시뮬레이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번 그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문제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문제인데, 이렇게 아까 제가 그 메인 함수 위에서 루프를 만들어 뒀던 것처럼 그 윗부분이 그 블리자드 자리를 세고 이거를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를 블리자드를 쓰고 폭발, 변환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그 블리자드를 입력을 받잖아요. 입력 받는 거 다 처리할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데, 그 배열의 크기가 n 제곱 이상이 돼버리면 그 뒷부분은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변환을 할 때만 배열의 길이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때 그 배열의 길이가 n 제곱 이상이 되면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이게 제가 그 하는 부분인데, 그 회오리처럼 돌아 나가는 부분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 회오리처럼 돌아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맨 처음에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죠. 그리고 아래로 한 칸 움직여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2칸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로 2칸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3칸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방향을 2번 바꿀 때마다 한 번씩 횟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왼쪽으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그리고 왼쪽으로 3번, 아래로 3번, 오른쪽으로 4번, 위로 4번, 이런 루프를 가지고 반복을 시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여러 번 블리자드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폭발할 때마다 답에 더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거 외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이 0이 있는 칸이 주어진다는 걸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예제에는 빙빙 도는 거 외에는 0이 있는 칸이 따로 없는데요. 이게 중간에 0이 있는 칸이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 안에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틀렸나? 뭐, 네, 그런 게 없다고는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마진 코드를 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0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출을 해보면, 그러면 명확할 텐데, 됐지. 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 코드에서 딱 이것만 넣어서 0이 있으면 터지게 해놨는데 보면은 터지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0이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네, 얘기할 건 다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0이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본문에. 전 중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 0이 없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버깅을 해보면서 그 중간에 0이 들어올 수도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거를 짜 보면은 되게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그 아까 두 번째 문제처럼 그렇게 복잡하다기보다는 이게 좀 안에 그러니까 좀 예외가 많다기보다는 이거는 좀 그 이 과정을 짜는 게 조금 어렵죠. 왜 좀 그 빙빙 돌아가는 것부터 뭐 대충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은 한 번씩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음, 뭐 제가 저한테 어딘가에서 나중에 물어보셔도 그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제 디스코드 서버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 유튜브 밑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소스 코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촬영도 방송도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보도록 하죠. 소스 코드는 동영상 밑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